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색깔 있는 여자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 시대가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게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마음이 우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인문학 살롱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대답을 해주실 우리 김민서 교수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강남 교육원장이시면서 경기대학교 초빙 교수님으로 출강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 로마에 대한 아주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인문학 강의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또 시집을 내시면서 시인으로도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초대 스님 우리 김민서 교수님을 초대 스님을 모셨는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인문학 살롱 회원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김민서이고요. 네. 인문학 강사입니다. 유혜선 박사님의 이런 인문학 초대석에 나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유익한 면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적 인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간다는 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같이 훌륭하시는 분이 저의 이제 찐팬이 네, 되셔가지고. 네, 찐팬입니다. 네, 근데 정말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오랫동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 페르소나가 그리스 시대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또 그 전문가시니까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그리스가 어원이고요. 네. 그 가면을 쓴 인격 이런 뜻을 가지고 네, 네. 있는데요. 연극할 때 배우가 쓰던 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확장적으로 되고 발전을 해서 실제 성격과 다른 한 개인의 모습이 페르소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칼 융의 네. 의식과 무의식 그림자에 보면은 네. 굉장히 자기가 나타내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에 페르소나로 조금 감추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가리는 것이 가면이고 페르소나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그리스에서 이제 그 용어가 왔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리스 사람들이 가면을 썼을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 3대 비극시인 있잖아요. 네. 에피쿠로스, 또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예. 이 3대 비극 시인들이 이제 그 무대에 연극이나 뭐 합창이나 오페라 이런 거 올릴 때 이제 가면을 썼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가면을 썼을까? 그 무대에서 스토리가 타락한 귀족이나 어떤 왕의 패륜적인 어떤 이런 스토리 행각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연극을 하려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 하기가 좀 뭐 하니까 가면을 쓰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스 비극이 생긴 배경이 디오니소스의 제례에서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네. 이 디오니소스라는 자체가 술의 신이기 때문에 네. 이 술로 연관된 이 축제, 이런 그 제사가 굉장히 엄탕한 곳으로 그런 게 바뀌게 많죠. 돼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그 제례를 지내기 위해서 여자들이 집안일을 팽개치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미친 듯이 이렇게 광란의 밤을 보내는 그런 걸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양성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디오니소스의 축제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 축제는 가장행렬이라든지 이 가장행렬이 바로 이제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내가 귀족도 아닌데 귀족 부인처럼 그다음 내가 왕도 아닌데 왕처럼 내가 기사도 아닌데 기사처럼 하는 게 가장행렬이듯이 그때 이제 가면을 쓰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경연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던 3대 비극 작가인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들이 이런 분들이 그게 경연을 붙어서 굉장히 유능하게 1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극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가면의 탈을 씌웠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디오니소스의 제례에서는 그
본래 얼굴을 가장하기 위해서 막 얼굴에다가 접도 바르고 막 이런 게 이제 발전을 해서 연극에서는 그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되었고요. 아. 오늘날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근세에 들어서 굉장히 합리주의적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이중적일 때 가면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오늘날은 또 익명성으로 굉장히 악플을 다는 이런 것도 일종의 페르소나가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해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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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페르소나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예.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가면을 썼다 그러면은 너의 실체가 뭐냐, 네. 너의 실체를 숨기는 것이 네, 아니냐, 이래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네, 것만 네.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 네. 이야기를 또 우리 교수님한테 들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더 양성화시켜서 네. 긍정적인 면도 네, 네. 있다. 그래서 요즘 그 현대인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지 예. 메이킹, 네, 네, 네. 이미지 메이킹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페르소나가 양성화된 어떤 네, 사례라고.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도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 다음에 또 딸로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으로서, 네. 그 다음에 또 같이 가는 어떤 이끌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런 얼굴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갑질로 있을 그 자리에서는 페르소나가 그죠? 조금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헤아려주는 네.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할 때는 또 따뜻한 페르소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에 대한 그 이중성이 네. 정말 그 어떻게 내가 가면을 쓰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이나 네. 그런 어떤 그 뭐 이렇게 프라이드, 그다음에 네. 정체성 네, 이런 네. 것들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이게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 네. 너무 오래 지금 코로나가 지금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적 우울성 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게 뭔가 네.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1년 전에 그 중국 상하이에서 감기도 아닌 것이 조류독감도 아닌 것이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굉장히 간과한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입장들이 굉장히 힘든 이런 입장들인데 네네. 이게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네.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다 축소되고 그다음에 어떤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공간이 해체되면서 오는 네. 우울증 네. 그래서 집단적 우울증을 코로나 코로나 블루. 블루라고 하고요. 네네. 이게 이제 방역 나라에서는 또 우리에게 그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칙들을 막 내려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요새는 뭐 이렇게 뭐 찍는 것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나하나 다 기록도 하고 네.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 공유하다시피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면서 네. 이 사람들이 또 화가 난다고 해요. 네. 내 것이 이렇게 아까 페르소나라고 하면은 조금 감추어지는 부분이 감추어져야 있는데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이 상황에서 레드블루라고 해서 화, 분노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팽배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방위적으로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네. 이렇게 되면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코로나19라는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어차피 그죠 일체 유심조기 때문에 마음먹기 달렸기 때문에 네. 조금 긍정적인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그 우리 김민수 교수님 오늘 인터뷰하면서 보니까요, 굉장히 생각이나 또 이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창의적이시고 긍정적이시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그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딱 적절한 시기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인문학 살롱 회원들을 위해서 마무리 하시면서 혹시 뭐 빠뜨린 이야기 있으면은 한마디 하시면서 예 마무리 하시죠. 네. 네. 교수님 질문이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네. 제가 답변이 우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이제 따로 할 말은 없고요. 네, 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춰서 네. 우리가 대처를 하면은 어떨까?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그 테스 형을 부른 네. 그 나훈아가 네. 세월의 멱살을 쥐고 가면 네. 그게 예 주도적인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 그 유해선 박사님의 인문학에서는 주도적인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또 우리 인문학 살롱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